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다음 주 정부 부처 일정 및 주식 일정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12월 20일에서 12월 24일까지의 일정이고요. 그 다음 주가 또 2021년의 마지막이죠. 4거래일이 남는데 내일부터 시작을 하면 총 9거래일이 2021년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잘 마무리해서 2022년도 성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오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채피드의 차이나는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네이버 카페를 이제 들어오시려면 카페를 검색하시고 이곳에 주식공장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들어오셔서 즐겁게 주식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수도권 초중고 원격 수업 시작이고 사실 방학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죠. 그래서 원격 관련 종목들, 교육주들 좀 봐야 되겠죠. 교육주들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은 YBM넷입니다. YBM넷이 대장주로 좀 움직인 모습 보여줬고요.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뚫어버리는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481선 그리고 241선 401선 모두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요. 27.7%까지 갔다 21.49%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 날이었죠. 금요일에 살짝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고 거래량은 13% 정도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접근할 때 전고점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요 라인보다는 요 밑에 요 라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저점 그 근처이기도 하고요. 월요일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눌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지 라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1선 역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BM넷이 있고 아이스크림 헤드도 좀 움직였죠. 이런 모습입니다. 아이스크림 헤드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줬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줬다. 그 이후에 살짝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살짝 깨긴 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 일단은 우리 돈을 가진 주체들이 금요일에는 개입을 안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제 어디에서 개입을 하느냐, 가격 관리를 들어가는지를 지켜보시면 되겠죠. 들어간다면 확실히 돈을 가진 주체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것을 떠나서도 보시면 차트의 모습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캔들이 나와줬고요. 영망치 캔들이 나와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MD도 시세를 좀 줬었죠. 역시 목요일에 시세를 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요일에 살짝 조정을 보여줬죠.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전고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이었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 살짝 터치하고 올라온 모습이고 역시 장기 평선 이제 401선 481선, 241선, 121선 다 뭉쳐 있습니다. 요 라인을 이제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도 볼까요? 애니능률은 윤석열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요 라인이 이제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을 만들지를 한번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요 라인을 이제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간다면 따라잡는 매매 충분히 가능하겠죠. 첨단 러닝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요런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121선 요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각인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전자여권 관련한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사실 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왔던 백신 여권 관련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슈프리마 한번 볼게요. 네, 요런 모습.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2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저점 3 바닥을 찍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그래서 3 바닥이 항상 답은 아니다. 그렇죠? 요 라인을 깨버렸잖아요. 깼을 때는 정리하는 관점이 좋아 보이고요. 이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이제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라운 시큐어 이런 모습이죠. 라운도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자리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드림 시큐리티 마찬가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GA 솔루션즈 이런 모습 대략 다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보안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특히 지니언스라든가, 그죠, 지니언스 셌죠. 지니언스 셌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트 소프트는, 네, 아마 소프트 캠프가 이제 재택 관련으로도 있었지만 보안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거래소 KRX, CSI 한중 공동지수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 탄소 매출권 거래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관련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안면인식 AI 업체 센스 타임이 있습니다. 홍콩 IPO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안면인식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차트의 모습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가 있죠. 알체라. 네, 요런 모습이죠. 요 라인 제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MC넥스 있죠. 요런 모습.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기준봉을 세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요 라인에서 이제 기준봉을 세워줬고, 이 라인을 보시면 이제 돌파하는 라인이기도 하지만 요 라인을 지지했던 곳입니다. 나무가도 최근에 흐름 좋았습니다. 네, 요런 모습이죠.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의 모습 볼까요? 월봉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때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모습이죠. 요 라인. 이노뎁도 있습니다. 이노뎁 요런 모습. 일봉의 모습에서는 좋습니다. 일봉의 모습 좋고요. 월봉의 모습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주봉의 모습 요런 모습이고, 일봉의 모습만 봤을 때는 지금의 자리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있죠. 가스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가스공사. 한국전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노바맥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 EMA 회의가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차트만 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살짝 올라왔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저점 이렇게 만들면서 3중 바닥 만들고 다시 요 라인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바이오 오픈, 플라자 오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참가하는 업체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종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녹십자 한번 볼게요. 하락하는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녹십자, 뭐 MS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녹십자 보시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이 멈출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더 하락을 하는지,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는 관찰의 관점이 좋아 보이고요. 동국제약, 제약주들이 지난주에 참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동국제약도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에서는 21선 또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 하락이 멈추고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행보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 타점 잡아보는 그런 매매도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일정이 있어서 가지고 왔지만 매수의 관점보다는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김현장 플랫폼 데이터 AI법과 정책 이슈
웨비나? 네, 제가 잘못 적었나요? 익숙하지 않은 웨비나 개최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좀 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말했던 종목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르포 NFT 거래소 오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역시 봐야 될 텐데, 위메이드 한번 볼게요. 위메이드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있죠. 지금 관리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투스도 있죠.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 보시면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컴투스도 뭐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번 길게 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이런 모습입니다.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 개시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재택 치료 관련주들이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움직일 섹터로 보여집니다. 비트컴퓨터는 지금의 자리는 저는 오히려 매수 타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평선 400에서는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장대항공이 나온 이후에 조정 한번 보여줬죠. N자형으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조정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00일선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도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지만 기준봉을 세우고 매집을 하고 있다. 저는 요 종목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요 라인 20에서는 지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성정보도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딥노이드도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한 모습이고, 유비케어도 있죠. 여러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고요. 완전 녹색금융 지원 못 받는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관련주들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EUV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좀 봐야 될 텐데, 이 중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해서 볼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8,650원, 18,000원 요 부근에서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분봉을 통해서 저항과 지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신규 성장했던 종목입니다.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최근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저점 3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왔지만 재차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 한번 체크해 볼 것 같아요. 41선 지지하는지, 지지해 준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감 운항 재개 예정입니다. 지금의 시국에서는 항공주들, 여행주들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이런 모습이죠. 그래도 20에선 최근에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 네, 이런 모습. 아시아나, IDT 이런 모습. 여행주도 한번 볼까요? 노란풍선 한번 볼게요. 노란풍선도 이런 모습이고요. 참 좋은 여행 이런 모습. 그리고 강원랜드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 하나투어도, 모두투어도,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항공주나 여행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모아가는 전략도 좋지만 저는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주도주 살짝 눌렀을 때 한 2, 3일의 기간을 두고 그렇게 매매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모아가다가 시장이 또 어렵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저는 짧게 보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고유의 바다 넷플릭스 개봉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버킷 스튜디오 한번 볼게요. 버킷 스튜디오는 이런 모습. 위지역 스튜디오도 있죠. 최근에 좀 추세가 좀 깨졌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관심 종목 세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한번 볼게요. B2N 어떻게 됐나. 그래도 상승했어요. B2N은 성공했습니다. 브리지텍, 네, 브리지텍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수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브리지텍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사이언티픽은 좀 많이 빠졌죠. 만약에, 그래서 항상 참고만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샀다면 그냥 아무 따 매수를 했다면 크게 빠졌죠. 5,100원이었는데 거의 10%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있을 때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면서 지지하는, 양봉이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더 지켜봐야 돼요. 그 이후에 요 자리를 지지하지 못했다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T사이언티픽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종목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는 저는 일단 앞에서 말했던 피트컴퓨터,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 종목, 피트컴퓨터가 있죠. 이런 종목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라이프 시멘틱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격 아니면 인성정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칩셋 미디어 모비라이 관련 주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칩셋 미디어는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건 아니다. 그렇다고 위에서 잡아서도 안 되고 눌림이 있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 말고 뭐가 있죠? 인포뱅크가 있죠. 또 인포뱅크, 또 칩셋 미디어의 자회사가 있잖아요. 텔랩칩스도 같이 봐야 되겠죠. 오히려 칩셋 미디어의 흐름을 보시면서 텔랩칩스를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 이미 지금 3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저점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 400일선 기점으로 자리 잘 잡아주고 있고, 241선에서 이제 맞고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241선을 잘 지지하는 모습이라면 이미 올라간 칩셋 미디어보다는 텔랩칩스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모비라이 관련주가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ISC 좀 눌러줄 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육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YBM넷 눌러줄 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19번째 책 계약이었습니다. 18번째까지는 중고책 계약을 했었고요. 아니네요. 17건이 중고책이었고, 한 권은 에세이, 그리고 한 권 지금 주식책.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라는 책이 곧 출간 예정입니다. 색깔이 출간 예정이고요. 아마도 이번 달 말이나 1월 초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출간이 되면 이벤트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공지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 책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마찬가지 일정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지금 나오는 좀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나오게 되는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제목은 정해진 것 같아요. 곧 출간 예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표지는 아니고 중간을 살짝 캡처를 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텔레그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 주식 일정 및 정부 일정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